안녕하십니까. 저 이름 도저히 안 떠오르죠의 발표자 2021-5391 김세민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SARS-CoV-2 Binding and Neutralizing Antibody Levels after 8026 COVID-2 S Vaccination Predict Durable Protection in Rhesus Macaque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COVID-2의 백신과의 결합 및 중성화 항체 레벨에 따른 보호 내구성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백신은 8026 COVID-2S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얀센 백신입니다. 저자는 라몬 로잔더, 왜 28인이고 이 논문은 2021년 10월 7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린 저널로 Impact Factor은 14.919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 내용을 포함하는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찾고자 하였고, Impact Factor, 즉 IF가 너무 낮은 논문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논문을 찾던 중 코로나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는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Introduction,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이전의 연구에서 Binding and Neutralizing Antibody Levels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은 이미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에 8026 백신을 타겟으로 정하고 이 백신에 의해 매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의 potential duration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영장류인 마카카뮬라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의 경우 위약을 투여받도록 참가자가 무작위로 배정이 되었을 때 백신 효능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 참가자는 추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장기적으로 효능 파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인간 영장류인 마카카뮬라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마카카뮬라라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은 한국어로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암컷 57마리, 수컷 3마리, 총 60마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인간과 나이를 비슷하게 설정하기 위해 원숭이의 나이는 3.3세에서 5.0세 사이에 해당하는 동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60마리의 원숭이를 체중에 따라 무작위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룹 1은 가짜 대조군으로 영주와 8주의 식염수 주사를 받고 그룹 2와 그룹 3은 총 1회 예방접종만 실시합니다. 그룹 4와 그룹 5는 총 2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데 각각 4주 간격, 8주 간격으로 주입을 하였습니다. 백신 면역 주사는 왼쪽 뒷다리의 대퇴사 두근에서 근육 내 경로를 통해 주입을 하였고 혈청을 위한 혈액을 뽑을 때에는 첫 번째 백신 투여 전에 한 번, 그리고 이후 연구 14주차까지 2주마다 채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통계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가지 유형의 모델링을 사용하여 백신 접종 후 초기의 면역학적 마커와 보호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분석 A라고 부르는 로지스틱 모델링은 이진 변수로 바이럴 로드만 고려해 표시하였습니다. 백신으로부터의 보호 결과를 이분법으로 표시했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0, 검출되지 않을 경우 1로 표시하였습니다. 관련 실험의 종속 변수는 보호 결과, 독립 변수는 면역 반응 수준으로 설정을 한 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겠지만 결과 분석하는 데 ROC 커브의 AUC 값도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적 모델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백신을 접종한 동물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각 동물의 BAL 및 비강 면봉 샘플에서 바이럴 로드의 시간 경과를 논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한 것입니다. 정량적 바이러스의 바이럴 로드 정보는 기계적 모델링 접근 방식에서 고려되었으며
바이럴 로드의 감소는 백신이 보호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수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계속 사용하는 변수값으로 R0 값이 있는데 이는 감염세포 생산 속도의 곱을 비리온의 붕괴율의 곱으로 나눈 것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이럴 로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AL과 B강에서 바이러스의 존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SARS-CoV-2 유전자 서브게놈 리보헥산인 sgmRNA를 RT-PCR을 통해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고려한 항체는 인간의 SARS-CoV-2 스파이크 면역 글로불린이고 항원은 ES293 세포에서 생산된 안정화된 프레퓨전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스파이크의 특이적 결합 항체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것은 엘라이사 반응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지스틱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폐와 코에서의 바이러스 복제에 대한 차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A의 그래프가 폐에서, E의 그래프가 코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화 항체 수준, 즉 Neutralizing Antibody Levels를 파악한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선이 일반적인 백신에서의 결과, 초록색 선이 AD26 백신에 관한 결과입니다. 일단 코에서의 그래프 2를 봤을 때 AD26 백신, 즉 녹색 선의 기울기와 일반 백신인 검은색 선의 기울기의 P가 모두 0.0001보다 작아 매우 유의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에 비해 폐에서 상당히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백신이 아니라 폐 자체적으로 완전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코보다 폐에서 보호 확률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와 F 그래프는 폐와 코의 로지스틱 그래프를 RC 커브로 표현한 것입니다. 폐에서는 AUC 값이 0.896, 코에서는 AUC 값이 0.931 정도로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 폐와 코에서 백신이 바이러스에 대한 식별 능력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C 그래프는 폐에서의, G 그래프는 코에서의 S 단백질 결합 항체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단 C 그래프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와 검은색 선의 기울기의 차이가 많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에 돌발성 감염이 발생하는 동물의 수가 코에 비해서 그 숫자가 작게 실험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의 RC 커브 값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그래프를 통해 보면 폐에서는 AD26의 경우 AUC가 0.906이고 일반 백신의 경우 AUC가 0.636입니다. 또한 H 그래프를 보면 코에서는 AD26 AUC 값이 0.944, 일반 백신에 대한 AUC 값이 0.747로 AD26가 일반 백신에 비해서 모두 1에 가까운 수치를 띈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26 백신만을 기반으로 한 모든 로지스틱 모델은 기본 백신을 결합한 모델보다 항원에 대한 더 높은 판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은 미리 바이러스 복제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번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백신의 AUC 값이 0.944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에 바이러스 복제 파악 및 보호에 굉장히 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에서의 중화 항체 레벨과 S단백질 결합 항체 결과 그래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녹색 선과 검은색 선의 기울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G 그래프를 보면 S 엘라이사를 기반으로 하는 로지스틱 모델에서는 AD26가 기본 백신과의 기울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PSVNA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E보다 S 엘라이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G가 항원 변화에 더 민감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언급된 바로는 이를 종합을 하면 AD26 백신을 기반으로 하는 로지스틱 모델은 60% 정도의 방어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로지스틱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기계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폐와 코에서의 바이러스 복제에 대한 보호의 체액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과는 로지스틱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D와 H 그래프를 동시에 보면 두 그래프 모두에서 AUC 값이 AD26가 일반 백신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D26 백신이 일반 백신에 비해 바이러스 복제에 대한 예측과 보호 능력이 상당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26-CoV2X 백신을 접종한 붉은 털 원숭이의 6개월간의 지속성 및 효능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언급을 하자면 총 5그룹으로 분리를 하였고 그룹마다 1회 투여, 2회 투여와 같이 조건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주입할 경우 4주와 8주 간격으로 투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AD26-CoV2S를 사용을 해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처음 백신 접종을 한 후 6개월에서 원숭이에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검은색 점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검출 수치이고 빨간색 선은 그룹의 중앙값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LOD는 검출 한계로 이를 넘지 않아야 백신이 잘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의 그래프의 경우 AD26 백신을 접종한 원숭이는 첫 번째 백신 접종 6개월 후 폐에서 바이러스 복제에 대해 고도로 보호가 되었으며 그룹 3에서는 1마리, 그룹 5에서는 2마리, 총 3마리만이 LOD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일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C의 그래프는 코에서 검출하는 것인데 총 24마리로 생각보다 많은 수의 동물이 LOD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 1보다 그룹 2에서 그룹 5가 바이러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통해 효과가 존재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첫 번째 예방접종 후 14주까지의 면역 반응이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를 표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D와 E 그래프 모두 그룹 1에 비해 다른 그룹들의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통해 백신의 작용 효과가 상당히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회 투여와 2회 투여를 모두 종합하여 표현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점은 관찰된 그룹의 보호 비율, 즉 OBS를 표현한 것이고 녹색 점과 간격은 기계론적 모델에 관한 결과를 표시한 것입니다. 파란색 점과 간격은 로지스틱 모델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지금부터 뒤에 표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폐에서 1회 투여를 했을 때 관찰된 보호 수치, 즉 OBS 비율이 92.9%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석 A, 로지스틱 모델, 그리고 분석 B, 기계 모델을 통해 파악한 보호 수치도 각각 88.0%, 99.0%, 그리고 93.5%, 87% 정도로 관찰된 수치 OBS와 상당히 비슷하게 예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투여를 했을 때 OBS 비율은 85.7%였고 분석 A와 B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사한 값이 나타났습니다. 즉, 예측과 직접 관찰된 프로텍션 프로포션이 현저한 일치를 보여주며 예방접종 후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에서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에서 관찰된 보호 확률은 OBS 수치가 분석 A에 비해 예측된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PSVNA의 경우 코에서 관찰된 OBS는 14.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오히려 분석 B에서는 보호 수치를 80% 정도로 과대 예측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서는 폐와 다르게 보호 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항체 수준, 즉 더 높은 레벨의 백신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실험을 통해 8026 COVID-2S를 1에서 2회 정도 투여를 하면 최소 6개월 동안 원숭이의 하기도, 즉 폐에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복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모델링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바이러스 접종 전에 순환하는 항체 수준을 기반으로 보호 정도를 파악을 하였는데요. 정리하면 붉은 털 원숭이의 항체 반응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백신의 결합 및 중화 항체 수준은 여러 백신 플랫폼에서보다 보다 보편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역학적인 후속 조치를 기반으로 원숭이 모델에 기반한 예측이 인간에서 관찰된 보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이것이 확인이 됐을 때 사람에서의 보호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저의 논문 리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